빠른 구역은 5년 후면 입주를 하는데, 제가 예상하건대 현재 화폐 가치 기준 한강이 만약에 일부 조망이 가능하면 30억도 초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이제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에요.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요, 부동산 고민 상담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방분이시거든요. 지방분들 중에 거주는 이제 지방에서 하시는데 투자는 서울 쪽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제목은 지방에 거주하고 투자는 서울에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 카페에 올려주셨는데요. 본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산으로 5년 이내에 2배 상승을 희망하는 부부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부동산은 한 번 사고 파는 비용이 상당하므로 한 번에 잘 이동하고 싶어 질문 드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보면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시고요.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월에 한 900만원 내외 벌고 계시고 저축은 4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벌고 계시네요. 자산을 좀 이렇게 여러 개 들고 계시는데, 먼저 이제 광명 11구역에 84 타입이 있고요. 2020년 12월에 취득을 하셨네요. 현재 뭐 피가 한 6억 내외 정도 하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주는 대전에서 전세 거주 중이고 전세 보증금이 한 4억 2천 정도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를 받은 임야도 있어요. 한 1억 5천 정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맹지이다 보니까 매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금을 저축해 놓은 게 한 1억 내외 정도 있고요. 대출은 광명 11구역에서 이주비 대출 받은 게 한 1억 4,500 정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고민이신 게 이렇게 쭉 적어주셨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2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좀 칠판에 정리를 해보면서 구체적인 의견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보죠. 다른 분들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시고요. 소득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수령액으로 한 월에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버시고요. 맞벌이로 저축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한 400에서 500만 원까지도 저축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산도 있는데요. 자산을 좀 보면 광명의 11구역이죠. 35평 받는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대전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금도 보면 한 4억 한 2천 정도 이렇게 있고요. 현금이 한 1억 정도 있어요. 토지는 뭐 1억 5천짜리 토지가 증여받은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매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감정평가 금액도 이제 커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략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투자금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신 목표는 5년 이내에 2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하시는 건데,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내용을 보면, 광명 입주권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 광명 입주권을 구매하고 4년이 지났지만 생각보다 피 상승이 적고 추가 분담금은 상당하다 보니 수익률도 떨어지고, 더구나 사업 지연으로 2029년도에 입주 예정이니 비과세 받으려면 또 2년 거주, 매수할 때 이미 투기과열 지역일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광명을 매도하고 서울 준신 쪽 아파트를 갭 투자하거나 혹은 다른 입주권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광명이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광명이 입주권을 매도를 하고 이제 서울에 준신축이나 혹은 입주권을 가겠다라는 거죠. 제가 뭐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의견도 사실은 비슷한데요. 광명을 좀 매도하고 서울의 준신축이나 또는 입주권으로 가는 게 지금 시점이라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거든요. 그 근거가 되는 거는, 광명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을 좀 보면 돼요. 공급량을 보면 되는데, 공급량이 뭐 지금도 되게 많은데, 이 많은 공급량이 언제까지 많냐면 2027년도까지는 계속 공급량이 많단 말이에요.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닌데 한정된 구역에서
공급량이 25, 26, 27년도 계속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가려는 지역 있죠? 서울 같은 지역은 서울의 공급량을 보면 25년도에도 별로 없는데요. 특히 이제 2026년도면 이제 내년인데 내년도에는 이제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광명을 계속 들고 가셔서 내가 전세가가 조금 이렇게 뒷받침이 돼줘야 매매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공급이 앞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많이 반등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다려서 즉 이제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명 11구역 들고 있잖아요. 광명 내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가장 좋은 입지거든요. 광명 뉴타운 내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반등하기까지는 좀 상당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입주도 2029년도잖아요. 2029년도면 서울은 그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부터 이제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뭐 생각하셨던 것처럼 광명을 매도를 하고요. 일반 과세가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제 4년 정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은 없어서 일반 과세를 하고 서울 지역을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는 걸 전 찬성을 드립니다. 단 지역이 중요하겠죠. 어떤 지역을 이제 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준신축 아파트는 현재 검토하고 계신 게 옥스파크힐스 25평 그리고 헬리오시티 25평 정도를 지켜보고 있었고 유튜브에서 뭐 노량진 입주권을 추천하셔서 살펴보니 84 타입의 경우 총 매매가가 20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서 뭐 여기에 추가 분담금을 감안해도 괜찮은 건지 최근 부가현 2, 3구역, 금호 16구역 등등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부가현 2, 3구역하고 금호 16구역은 제가 지난 영상에 노량진하고 비교했을 땐 노량진이 조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노량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질문하셨던 게 옥스파크 힐스 25평이 있고 그리고 헬리오시티 25평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노량진 입주권에 얘는 83이다. 30평대 받는 건데 아쉽게도 일단은 현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갭 투자가 안 되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서 거주를 하시잖아요. 실거주가 당장은 어렵다 보니까 헬리오시티는 좀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셨던 게 옥스파크힐스인데 옥스파크힐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25평을 여쭤보셨는데 충분히 괜찮은 단지가 맞는데 얘 시세를 그냥 보시면 정고점 돌파했고요. 그리고 우리 목표는 이거였잖아요. 5년 이내에 자산을 2배가량 이렇게 불리는 건데 10억대 후반 정도 하는 거를 8억 내외로 갭 투자를 해서는 5년 이내에 우리가 자산이 2배 상승하는 걸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쭤보셨던 건 이제 노량진 입주권인데 노량진 입주권도 보면 구역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염려하시는 건 이거 같아요. 이게 매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앞으로 뭐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시세 차익이 될 것 같나 그게 조금 걱정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광명 11구역에 대한 경험이 한 번 있으시잖아요. 광명 11구역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세 차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 자체가 이제 너무 뒤란 얘기죠. 2029년도에나 입주하는 거고 그 시점에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고 이제 바꿔놓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 구역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30평대 받는 것 기준으로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총 매수가가 10억대 후반인 구역이 한 7구역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0억 초반 정도 되는 구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금액 자체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실투자금은 이거보다 더 낮겠죠. 추가 분담금이 반영이 현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 추가 분담금을 고려해서 10억대 후반이나 뭐 20억 초반 충분히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보수적으로 좀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할 때 빠른 구역은 5년 후면 입주를 하는데 제가 예상하건대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충분히 노량진 정도면 한강이 만약에 일부 조망이 가능하면 30억도 초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이제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목표가 광명 11구역을 좀 들고 있고 뭐 전세를 이렇게 살고 계신데 5년 이내에 난 자산을 2배 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 중에 보면 5년 이내에 자산을 2배 불릴 수 있는 구역은 있어요. 그게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고 입주권인데 다 이제 구역이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많은 구역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좀 사야 되겠죠. 구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매물도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광명을 좀 잘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해서 이런 지역으로 좀 바꿔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스파크힐스는 내가
내가 뭔가 이게 실거주, 그러니까 거주를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 난 지방에 살면서, 그러니까 대전에 거주를 하면서 옥스파크잇을 단순하게 내가 자산을 5년 이내에 2배 불리는 목적으로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